자, 교재는 33페이지 공소제기 효과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 일단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1번 포괄일제입니다. 포괄일제는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틀렸죠?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니은번. 자, 공소장 1번지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피고인 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이의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실제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에서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맞죠? 자,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에는 판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검사에게 성명권을 구해서 보완하게 한 다음에 심리 판단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올해 9급 검찰직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1번 이의제기 있잖아요. 그쵸? 이의제기가 있다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 할지라도 이미 이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자, 항소법원은 쭉 읽어보시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랬다면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고 3번 쭉 보시고 자,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을 다시 심리해서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양형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자,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의적 공소 사실은 심판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틀렸죠?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 사실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3번 가죠. 변심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1번 피고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공소제기 같은 경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2번 예비적 특일적 기재 가능하고요. 포괄일제인지 아닌지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제 범죄 내에 있는지 여부, 그치? 반복하여 행하고 동일한 것에 해당하는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맞습니다. 3번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찬법 할 때 배우도록 할게요. 5번 갑니다. 자, 피해자로부터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기재된 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뭐뭐뭐뭐뭐 하게 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4번 가죠.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자, 공소제기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계속 진행이 정지가 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맞죠? 자, 동일 사건에 대하여 동일 법원에 다시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후소에 대해서 공소계약 판결 때리죠. 판결입니다. 동일 법원일 때는 다른 법원일 때는 결정 때리지만 자, 공소 제기된 후에 진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 4번 자, 1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정지 효과는 미치죠. 틀렸네요.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부작위범으로만 공소제기할 수도 있죠. 오기가 있다면 보정의 형태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법조를 곧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왜요? 법조문 적용은 뭡니까? 직권, 법원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오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더 무겁게 처벌하더라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동일 법원일 때는 판결이고요. 수개의 다른 법원일 때는 결정입니다. 4번 맞고 6번 갑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2번입니다. 자,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기억번.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되고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방어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된다. 법조문에 구속됩니까? 구속되진 않아요. 법원이 정권사항이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 부작위범으로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3번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서류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하여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예비적 태결적 기재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체 경합 같은 경우 수개의 사실에 대해서도 예비적 태결적 기재가 인정되죠. 자, 포괄일제. 일부의 일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설령 뭐뭐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 사실은 특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 틀렸죠?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4번입니다. 자, 검사 기명날인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것은 추안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 2번 시일, 장소, 방법인데 이걸 적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위배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가 결정입니까? 판결 아닌가요? 틀렸죠? 3번 자,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밑에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뭐뭐 등을 하였다고 할 때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위법 아닌가요?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 공소장 제출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면이 아닌 구술, 전자적 형태의 문서 이런 것은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고 공소장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실체 경합 관계.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면 이것은 뭐로 봐야 돼요? 공소 취소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은 그 부분을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1번 가죠.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쭉 보시고요. 자,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가 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잘못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현저히 일탈했다고 하여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공소권 남용이 되려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쭉 보시고 자, 선행범죄의 유죄 판결, 즉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가 되었을 때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게 됩니다. 4번 가죠. 판결 선고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상습범은 포괄일제인데요. 판결 선고 전에 밑에 그 일부를 병계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선고 전일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기소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판결 선고 시이기 때문에 따라서 판결 선고 전에 다시 추가로 공소제기를 하였다면 이중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틀렸네요. 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입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받으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공범이 아닌 거예요.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 정지 효력도 미치지 않는 거죠. 틀렸습니다. 성명 모용 있네요. 성명 모용 할 때 자세히 배우는데 공소 제기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칩니다. 맞는 말이고 2번 예비적 태결적 기재할 수 있다고 했고 4번 서면인 공소장 기재 부분만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쵸? 맞습니다. 10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4번입니다. 일부에 대한 공소효력은 전부에 미치고요. 2번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성명 모용인데 이건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기 때문에 모용자인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4번 수괴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였고 다시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부 다 포괄일지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전부에 대해서 실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쵸?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기 판결하는 게 아니죠. 1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1인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쵸? 공소 효력은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인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죠. 여기 틀렸네요. 자,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이고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야만 됩니다. 의무적. 3번 공소제기에 의해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그 정지된 것은 공소기가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데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소는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그 외 사람은 미치지 않습니다. 1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1번 풀었고 2번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이 전부에 미치는 것은 포괄일제나 과형상 일제에만 그렇죠. 동일 법원일 때는 판결이고요. 수개의 다른 법원일 때는 결정입니다. 앞뒤 바뀌었죠? 4번 풀었고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1번 공소 제기에 따라 법원에 계속되고 진행이 정지가 되고 범위가 한정되죠. 맞습니다. 심판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제한되죠.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변경에 의해서 비로소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 됩니다. 3번 공소장에는 갑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뭐가 됩니까? 실질적 피고인이 되는 거죠. 형식적 틀렸습니다. 위장 추석한 자는 뭐가 됩니까? 이때 을은 형식적 피고인이 되는 거죠. 앞뒤 바뀌었습니다. 공소적 효력은 갑에게만 미친다. 이건 맞아요. 형식적 실질적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공소제기 후에 진범인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미치지 않죠. 또 1인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이 있어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 효력은 미치죠. 14번 성명 모형 사건인데 저기 피고인 쪽에서 자세히 배우는데요. 일단은 적절한 것은 4번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갑은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았다. 근데 을로 행세했습니다. 자, 공소장에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때 공소제기 효력은 갑에게만 미치는 거죠. 그렇죠? 요놈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을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변경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표시상의 정정만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 표시를 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표시 정정은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이라면 허가를 받는데 단순한 표시 정정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갑의 을의 성명을 모용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요 갑 모용자죠. 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 거죠. 동일 사건일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그랬어요. 3번 풀었고 4번입니다.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공범이 아니라 하고 했죠.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틀렸죠? 여기까지 합니다.